우리가 현재다 현재는 역사다. 안녕하세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송쌤입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죠? 자, 지금 이 영상은 교과서 69에서 70페이지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고려의 태조, 광종, 성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장 조금 뭐랄까요, 좋아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고려는. 근데 우리는 우선 오늘 간단하게 볼 거고요. 고려시대 개관 부분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것보다 태조, 광종, 성종에 조금 집중해서 이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입니다. 자, 들어가 보자. 태조의 정책과 발해 유민의 통합 부분입니다. 자, 태조는 하고 시작하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자, 그래야 했어. 왜? 고려 방금 통일했거든. 그지? 정말 힘들게 통일했단 말이야. 심지어 태조 왕건은 원래부터 그렇게 힘이 셌던 애도 아니야. 궁예를 축출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만약에 진짜로 사료에 남아있는 것처럼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왕이 되자 만백성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면, 정말 좋아했다면, 진짜 우리가 교과서 68페이지에 봤던 것처럼 시끄러. 미안. 봤던 것처럼 막 이렇게 서원경 청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웅주 지역에 막 후백제에 통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호족이 동요를 했을까? 동요를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왕건은요, 무조건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인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조의 정책을 굳이 정리를 하잖아요. 태조의 정책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정리해볼게. 보이시나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백성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었어. 그렇게 했어야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호족을 완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포섭,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도 너무 포섭해서 얘네들이 완전 나를 막 밑으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요즘 나랑 너무 친해져서 내 교권을 그렇게 침해하는 것처럼, 교권 침해? 야, 어쨌든 엊그제 우리 반 아이는 나보고 선생님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요? 이리씨, 너 내가 진짜 미안. 어쨌든 포섭을 하는 반면에도 나는 왕이고 너네는 신하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함께 씁니다. 그럴 수밖에. 이걸 해야 돼. 지금 왕건이는. 왜? 왕건이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왕건이는 왕권을 강화해야 돼. 라임 쩔죠? 자, 그러면서도 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걸 티를 또 내줘야 돼요. 그러려고 이름도 고려라고 지은 거잖아. 그래서 옛날 고구려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우리 고려 지금 땅덩어리가 요렇게밖에 안 되잖아. 옛날 고구려 땅은 거의 다 이 위에 있단 말이야. 옛날 고구려 땅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진출한다. 무슨 정책이야? 그렇지. 북진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해야겠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서도 이 태조의 정책, 태조라는 나라, 그러니까 태조가 고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배경도 필요하겠죠. 불교라든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사상적으로도 좀 자주적인 문화의식 같은 것도 좀 키울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자, 요렇게 6가지를 구분시켜서 정리해보자고. 요만한 단락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잘하는 거 아시죠? 자, 가볼게요. 자, 태조는 시작합니다.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빚으로 노비가 된 양민의 값을 치르고 풀어주고요. 세율을 10분의 1로 정합니다. 세금에 내는 비율을 10분의 1로 정했다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다라는 걸 수취한다 그러거든. 받을 숫자에 취한다 할 때 취자야. 그래서 취를 할 때는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취를 할 때는 10분의 1이라는 법이 있다. 정해진 법이 있다. 그래서 취민 유도의 법.
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10분의 1로 정해서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라 웃긴다. 호족 애들 있잖아. 지금까지 백성들한테 지네가 세금 걷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안 되겠지. 이제는 호족이 세금 못 거두게 해야겠죠. 근데 태조 때는 못해요. 왜냐면 호족 눈치 겁나 봐야 되거든. 왜? 호족들은 다 군대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걔네들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호족이 지금 태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태봉, 신로학,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어, 얘들아. 보이니? 사신관 제도 보이니? 사신관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 이렇게 두 가지는요, 당시 호족을 견제하는 제도야.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이야. 자, 사신관이라는 게 뭐냐면, 목 아파. 미안. 당시에 공을 세운 신하나 귀족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 지역을 관리하게 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왕 김부, 자, 얘 누구겠어? 경순왕이겠지. 경순왕이 항복을 했는데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아라고 나와 있죠. 이 사신관으로서 경주를 이 김부가 다스리게 만드는 거야. 되게 웃긴 얘기지. 왜 다스리게 만들었을까? 쉽게 말하면요, 다스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신관인으로 임명된 애들 경주 사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있냐면 그때 당시 송악, 그러니까 고려의 서울에 올라와 있게 한다. 올라와 있게 하면서도 경주일을 보게 한대. 말이 돼? 안 되겠지. 쉽게 말하면 경주에서 뭔가 반란이 일어나면 사신관 네 책임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제 정책이지. 경주에 살지도 않지만 경주에서 혹여라도 반란이 일으키면 네 목 자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관리해라고 말하는 거라고. 관리가 되겠냐고. 지금처럼 뭐 인스타가 있어, 페북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견제 정책이지. 여차하면 목을 자를. 그럴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기인제도는 더 심해요. 기인제도는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상수리제도랑 되게 비슷해. 신라에서 하는 상수리제도랑 되게 비슷한 거야. 국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인질로 삼은 거야. 그 고을리의 자문에 대비하니 기인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정말로 인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향리의 자제를 서울, 그러니까 개경이죠. 개경. 송악에다가 인질로 삼고 그 개경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향리의 아들을. 그래서 만약에 향리라는 거는 그 지역, 그 고향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호족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 이 호족들로 하여금, 야, 네 아들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네 잘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네 아들 죽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 거지. 오케이? 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호족 견제 정책이야.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오자. 자, 그러면은 호족 견제 정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립한 뒤에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었대. 예절을 강개하고 그 국왕과 신하의 구분을 엄격히 하네. 그리고 훈요 10조를 남겨서요.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다시. 요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책을 쓴 거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기록을 남긴 거야. 모두가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정책의 기본 방향은 훈요 10조. 왕들한테 남긴 거야. 훈요 10조는. 이게 말 그대로 가훈이야. 가훈이면은 집에서 지켜야 되는 교훈이잖아. 그지? 우리 집이 누구겠어? 왕건의 일가겠지? 왕건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겠죠? 그리고 정계와 계복 요소는요, 신하들한테 남긴 거야, 신하들. 나는 국왕이고 너는 신하야. 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기 위해 가르칠 계자야 훈계하는 내용. 그리고 100명이 달하는 관료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계랑 계백 요소는 신하들에게 남긴 책이다. 자, 그 다음에 옛 고구려 백제 신라 출신 세력을 지배 세력을 수용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 북진 정책,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 정책 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거느리고 오면서 그들을 왕족으로 대우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도 배척하네.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거란. 그래서 거란을 완전 배척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서 거란에서 만부교 사건. 만부교야. 그래서 거란에서 야, 너 왕 됐다며 축하해 하면서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 낙타를 싸그리 만부교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굶어 죽여요. 불쌍한 낙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를 썼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되게 어렸을 때니까 니네, 그지? 어쨌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건국초부터 서경을 중시한데 얘들아 서경이 어딘지 알아? 평양이야, 평양. 평양이 어디야? 그렇지, 고구려의 수도잖아. 그치? 그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서쪽에 있는 개경이란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훈요 10조를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볼게. 태조에 관련된 사료 중에 대표적인 거니까. 훈요 10조입니다.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서 불도를 닦도록 하여라 하고 나와 있죠. 자, 불교. 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제가 불교를 중시하는 모습 되게 보이는 거고요. 2조 볼게요. 도선의 풍수사상, 풍수지리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보이시나요? 4조요.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르지 말고 우리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주적인 문화의식입니다. 또 하나, 거란은 짐승과 같대요. 그래서 거란은 배척해라. 요거는 무슨 정책이야? 북진 정책이겠지. 그 다음에 서경은 우리나라의 근본이니 라고 얘기했네. 서경을 중시하고 있다. 요거 무슨 정책? 역시 북진 정책이고요.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거고, 팔관은 산물, 하늘 이런 거를 섬기는 거니까 소홀히 하지 말래. 연등회와 팔관회를 열심히 해라 라고 나오는데, 연등회 팔관회가 다 뭐냐면 불교의 행사예요. 불교 행사를 엄청 성대하게 열라라고 가훈을 남긴 거죠. 역시 불교를 중시하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우리 태조의 정책들 본 건데, 우리가 민생 안정, 호족 견제, 왕권 강화, 북진 정책, 그리고 문화의식 같은 거 훈요 10조에서 다 봤잖아. 근데 하나를 안 봤어. 호족, 포섭 정책. 왜 안 봤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거든. 뭐냐? 요거야. 호족의 딸과 겁나 열심히 결혼했거든. 기억나? 지방의 호족을 굉장히 겸손하게 대하고요.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정책입니다. 29명, 무려 29명의 부인 있던 거 기억나시죠? 부인으로 지도도 만들 수 있었어. 그 얘기가 바로 호족을 포섭하고자 했던 정책들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태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광종과 성종을 알아보죠. 교과서 70페이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중단원이고요. 자, 요게 바로 태조가 죽은 뒤 왕자들에 의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종과 성종을 좀 보면 돼요, 이제. 자, 또 보죠. 태조가 죽은 뒤 왕자들은 호족 세력을 배경으로 왕위를 다툽니다. 이에 광종은 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성종과 현종은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려의 왕권이 높아지고 정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태조의 부인지도 기억나시죠? 자, 왕자가 무려 34명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왕자가 무려 34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 그렇지. 다음으로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왕위 다툼 무지하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당시에 왕위에 오른 광종은요, 너무너무 불안했어. 호족의 세력을 눌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태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무지하게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은 호족을 키워준 셈이었어요. 호족들은 왕자의 배후 세력이 되어서 정권 쟁탈전을 벌이고요. 태조 사후에 해종과 정종은 무려 일찍 죽어. 정말 일찍 죽어.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게 바로 광종이에요. 자, 광종, 이 앞에 있는 해종, 정종은요, 다 역시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형이에요, 형. 광종도 그 태조 왕건의 7번째 아들이거든. 이해가니? 그래서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자들 형들이 다 단명을 한 거야. 일찍 죽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으니까 광종은 당연히 난 일찍 죽을 수 없어 할 수밖에 없겠죠.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어떤 개혁들을 추진했냐? 단순하게 좀 보자. 첫 번째,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쵸?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해요. 이렇게 3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혁 정책으로 왕권을 크게 강화시키게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자, 광종이 했던 노비안건법은요,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해서 양민으로 돌려주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죠? 노비들을
눈으로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본다. 이게 안검이라고 하거든. 검사한다는 뜻이야. 노비를 검사해서 어떻게 해?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애들은 이제 너는 노비가 아니다 하고서는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야. 즉 일반 평민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이 노비들 다 호족의 노비들입니다.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데다가 국가의 재정 기반도 확대한다. 그런데 플러스 중요한 거, 요 노비들 호족이 뭘로 썼냐면 군대로 썼거든. 호족을 눌러야 되잖아. 얘네들 군사력을 약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얻기도 해요. 이해가세요? 노비를 양민으로 바꾸면서 호족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군사력을. 그러면서 당연히 얘네들 양민이 됐으니까 이들은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되거든. 노비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민은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거치면서 국가 재정도 안정됩니다. 오끼. 자, 그 다음 과거제 갑니다. 자, 과거제도 우리가 다 아는 그 과거제예요. 근데 이 과거제 왜 갑자기 실시하게 되냐면 후주에서 쌍기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쌍기. 그 쌍기 미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배고파요. 자, 후주에서 귀화했던 쌍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쌍기가 후주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놀러 왔다가 광종이 이거 딱 핀 거예요. 너는 나의 원픽. 자, 핑미 해가지고 막 쌍기 딱 보더니 쌍기 너 나랑 일해보지 않겠니? 이랬더니 쌍기가 코 해가지고 일하게 됐어요. 같이 광종이랑 일하면서 쌍기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중국에서는 과거제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제가 뭐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관리를 뽑을 때 그냥 막 뽑으시네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시험 봐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당시 유교공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을 갖다가 시험을 봐서 관리로 선발을 한 거야. 그게 과거제야. 그래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혁 세력으로 삼게 한 거죠.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광종을 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황제, 스스로 황제라고 부릅니다. 자, 광종 황제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엄청나죠? 고구려의 후예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개경을 황제의 도읍지라 그래서 황도라고 부르고요. 황도 아시죠? 맛있는 황도. 미안해. 그 황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독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개혁 정책으로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는데 문제는 호족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당연하죠. 가뜩이나 지금 광종이 너무 미워 죽겠어. 내 군사력도 약화시켰어. 과거제까지 실시해. 나 공부 뒷다 못하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족 공부 못하는 거. 그럼 나 이제 관리 못하는 거야? 하겠죠. 그래서 반발을 해요. 무지하게 반발했더니 얘네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호족을 수청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당시에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경종은요, 광종의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만큼 카리스마가 없었거든, 얘는.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었던 경종은 광종의 정책을 뒷받침하던 신진 세력을 제거하고 전시과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호족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켜줍니다. 자, 전시과 우리가 나중에 진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종이 실시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자, 성종이 즉위하자 최승로는 하고 나오죠. 자, 나옵니다. 성종 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광종과 성종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거 광종 그리고 성종 들어갈게요. 자, 성종은요 이제 광종과는 다른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광종은 호족을 죽여가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골몰했다면 성종은 이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신하들의 이야기도 적절히 들어져 가면서 서로 이제 좀 뭐랄까 그 밀당을 시전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야. 자, 그래서 당시 신하들한테 숙제를 쫙 내요. 야, 니네 내가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개혁안을 제출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학적인 정치를 실시하세요라는 걸 주장을 해요. 자, 유학적인 정치를 실시하세요라는 걸 주장하면서 얘가 제출했던 게 바로 밑에 있는 시무 28조야. 28개의 개혁안을 제출한 거야. 내용이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첫 번째,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이라는 걸 두고자 하였대. 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 왜? 이거 뭐 뜻하는 거랬니?
지방이란 뜻이었지.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고자 하였는데 이게 못했다. 그런데 이 외관을 파견하지 않았더니 호족들이 지방에서 날뛰고 있네. 그래서 이 호족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외관이라는 걸 보내고요. 호족은 향리라는 걸로 정리해버려요. 이따 볼게요. 향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하가 충성을 할 거래. 자, 신하가 먼저 충성을 해야지 왕이 예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전후가 바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신권과 왕의 권한을 조화롭게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유교 정치야. 그게 바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거든. 왕권과 신권의 조화. 다시.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지방 세력의 통제와 지방 간의 파견, 유교의 진흥과 불교 행사의 축소. 자, 다시 지방 세력의 통제와 지방 간의 파견. 보였죠? 향후, 호족 세력을 통제하고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세요. 자, 유교의 진흥을 얘기했습니다. 유교 정치를 추진하세요. 그리고 불교 행사의 축소를 또 주장해요. 그래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례 폐지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성종은요. 12개의 주요 지역에 실제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12개의 나라에 12개의 목으로 정리를 하고요. 전국 12목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 12목에다가 외관을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향리제도라는 걸 정비해서요. 호족을 갖다가 향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향리로 바꿔서 얘네들을 바로 지방관, 외관의 지휘를 받게 만듭니다. 유노? 오케이? 좋아. 자, 그 얘기는 우리 학습지에 무지하게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13번이에요. 자, 그 다음. 과거제도 정비하고요. 지방 인재를 불러 교육하고요. 그리고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간회를 폐지합니다. 아까 말했죠.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야 되는 성종의 정초까지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고려의 태조, 광종, 성종을 봤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은행.